시작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개혁공개사 등의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217페이지 1번에 품위유지, 그 다음에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있는데 요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218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성관주의 의무. 성관주의 의무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수의민은 위민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성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거, 건재당 설정된 거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손님이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판례는 개업공개사한테 100%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세입자 있는 걸 설명 안 해가지고 경매 넘어가가지고 보증금을 다 떼었습니다. 1억을. 그럼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도 장사꾼인 개업공개사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 비율 50%를 상계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절반의 책임밖에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변호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변호사 수임료 한도가 없습니다. 100억 받기로 약속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30%, 50% 이렇게 받기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근데 개업공개사는 성관주의 의무만 있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최대 0.9% 밖에 못 받습니다. 항상 권리와 의무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이행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219페이지 거기에 판례가 이게 성관주의 의무와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그 1번에 보니까 진짜 매도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성관주의 의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게 219페이지 1번 판례가.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220페이지. 비밀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등. 그래서 시험에 사장은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직원은 비밀 안 지켜도 된다 하면 X입니다. 등. 이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등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공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비결할 때 비가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비밀준수를 개공등이 준수해야 됩니다. 직원도 비밀은 준수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은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X.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의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했으면 비밀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면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 시키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라고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우리 법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 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도인이 살인사건 났다는 말 하지 말라, 비밀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매수인한테 개업공개사가 이거 사실은 살인사건 난 집입니다 이런 말 했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손님한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오히려 그런 걸 설명 안 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살인사건 난 집이다 이래버리면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책임 안 지려면은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거라도 적어 놓는 게 좋아요. 판례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살인사건 난 걸 말 안 했다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그 살인사건 난 집에 잘 들어와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 집에 알고 들어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요? 이러니까 아니 몰랐으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괜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더 말해달라고 하잖아. 아이 괜히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좋은데 괜히 제가 말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제발 말해달라니까 사실 그 살인사건 났는데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를 때는 잘 살다가 알고 나니까 그 살고 싶지 않죠. 무서워서 못 산다고요. 그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데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책임 비율은 30%로 한정하는 게 상당하다. 70%는 손님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손님도 직접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개업공개사는 몰랐다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 거는 책임이 없죠. 모르는 거 손해배상 나오면 모르는 걸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알면 이론적으로는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면 그렇게 판결문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시세보다 특별하게 가격이 싸게 거래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급박한 사정으로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때 다 말씀드리고 이게 그래서 싸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 그럼 판사가 볼 때 왜 이렇게 그럼 싸게 했냐? 그러면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이유가 바로 그거 살인사건 난 것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계약서에다 살인사건 났다고 적을 수는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책임 안 질 걸 가급적이면 특이하게 문서로 근거를 남기는 게 좋아요. 비밀은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건물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21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하면 안 된다고요.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2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9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다시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다시 이제 22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자, 일단 거기 223페이지 보니까 취지 1번 취지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취지 이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취지를 읽어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거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 시험에는 왜 그런지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아까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여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망하는 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 취지를 외국에서 알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그래서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법시험은 그냥 결론만 시험에 나와요. 근데 취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적용 대상입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적용 대상이 양가로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개업공개사
등자의 등, 계공등. 따라서 계공등이니까 이 비밀 준수도 마찬가지고요.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러한 검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법인의 임원, 사원, 직원 다 합해서 계공등이라고 합니다. 계공등에는 공인중개사는 계공등이 아닙니다.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계공등입니다. 계공등의 검증입니다. 이런 검증이 하면 등록을, 요거는 암기 프린터는 11번, 암기 프린터 11번을 여기 지금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11번. 암기 프린터는 11번이고요. 우리 교재는 22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 34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그럼 34회 때만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왔냐? 224페이지, 225페이지 보니까 계속 나왔어요. 이건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검증이. 제가 아까 결격 사유도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나온 것만 해도 80점 받을 수 있다고요. 사이드에 있는 것 10년 동안 안 나온 거는 볼 필요 없다고 그냥 나오면 찍어요. 눈 감고 차라리.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검증이. 이러한 검증을 하면 등록을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개사 취소 안 하면 개업공개사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는 안 적어놨지만 임의적 취소는 취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취소했는데 업무 정지할 수는 없죠. 이미 취소됐으면 업무를 못 하는데 또 업무 정지할 실익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검증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대가리 동그라미 돼 있나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개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 10개인데 9번까지는 계공 등의 검증이고요.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222페이지에는 동그라미 9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저는 동그라미 2번으로 안 적어놓고 그냥 별표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기본서 222페이지 9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누구든지가 포인트입니다. 누구든지. 1번부터 9번까지는 계공등입니다. 계공등. 누구든지가 아니고 계공등. 그리고 누구든지. 요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매업이 안 된다는 건 매매를 소개하는 거는 되는데 소개는 안 하고 자기가 샀다 팔았다 이거 집장사만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도록 했냐면 그 취지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는 그 동네에 대해서는 시세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싼 것만 골라가지고 찍어가지고 샀다 팔았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업, 임대업 X, 임대업 X 이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업을 해도 X가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하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금지 행위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금지 행위가 X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틀린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맞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틀린 것이 아닌 것은, 일부러 틀리라고 그렇게 짜증나게 내는 경우도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틀린 것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은. 그럼 그냥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쟁이가 아닌 것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임대업은. 임대업을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건물주는 임대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사업 하면서는 개업 못한다고 하면 집 다 팔아야 돼요. 중개업 하려면.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업 해도 됩니다. 매매업은 안 됩니다. 교환업도 해도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우리 그 222페이지에도 있고요. 다시 225페이지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놨네요. 225페이지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안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거는 검증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고 했잖아요. 알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물을 필요 없어요. 괜히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으면 민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하잖아. 악이. 알고 있는 거는 모르면 선이, 알면 다친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용케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 3번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시험에 감사의 표시로 금 한 양, 중개보수 외에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선물 명목도 안 된다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품이니까 물건도 받으면 안 되고 돈도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에서는, 초과에서 받게 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급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현업에서 진실대로 제 친구가 팔아달라 했는데 8억에 팔아달라 했는데 8억 팔아주면 5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8억 5천에 팔아줘 버렸어요. 바로 매물 내놓고 그 다음 날. 그렇게 하고 저는 1억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8억에 팔아주면 5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8억 5천에 팔았으니까. 근데 한 푼도 못 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진실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 정지 작업을 했어야 돼. 제주도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나 지금 제주도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몇백만 원 돈 들어갔는데 손님 자꾸 깎아달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겠다. 지금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지금 막 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준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나? 지금 내가 벌써 쓴 금에도 1,000만 원 썼다. 막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짓말을 해야 돈 받기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너 한 번도 제주도 안 갔다. 그냥 전화로만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계약하러 오라더라.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못 주겠다더라고요. 왜 못 주냐 물어보니까 야, 내 친구라서 너한테 그냥 싸게 그랬지. 한 10억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나가는 줄 알았으면 한 10억 올리는 건데 8억 5천이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으면 10억은 받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내 친구 보고 그냥 계약했다. 못 주겠다 한 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면 할 수 없지 했더니만 며칠 있으니까 3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술 사주고 그냥 뭐 회 사주고 이렇게 하고 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유인을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개업공개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계약금 걸어라. 이거 잡아놔야지.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계약금 입금시키면 끝이다. 할 사람 지금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로 말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예, 내일 천천히 뭐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다 가지고 내일 천천히 계약금 가져와서 계약하면 됩니다. 모레 와도 되고 언제든지 오면 있습니다. 이러면 계약해요? 안 해요? 사람이 안 해요. 심리적으로 막 급하게 지금 지금 서로 하려고 그래서 빨리 지금 내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잘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시험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오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 속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격을 속여. 예를 들어 10억 받아달라고 하면 1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러면 그 끝다리만 좀 잘라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개업공개사인데. 그럼 개업공개사가 그 깎아주면 내가 복비는 못 받는데 네가 복비는 2배로 줄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고요. 대두리 친다고 그래.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뒤끝다리를 좀 더 붙여가지고 그것만 깎아달라. 사람 심리적으로 뒤에 좀 더 달라고 하면 그것만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대로 안 나가더라도 권리금도 만약에 5천만 원 받으려면 더 비싸게 한 1억 불러가지고 깎아줘야 거래가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5천만 원 권리금 달라면 5천만 원 주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시험 공부 잘하는 거하고 돈 잘 버는 거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정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정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저축통장,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른바 대토권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자 택지도
합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거는 중개사물이고요. 하면 안 되는 거는 불법인 거는 여기에 분양 관련 증서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지 여기에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2층 같은 거, 레이크뷰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지금 거래 가능하죠? 분양권 상태에서. 그런 거는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의 건축물인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된다. 직접 거래 안 되도록 하는 취지는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할까봐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방 대리는 가능한데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쌍방 대리. 쌍방 대리를 안 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쌍방 양쪽 다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 적어버리면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고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서.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지금 230페이지 있죠? 231페이지에 있네. 231페이지.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일방 대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원룸 같은 거는 건물주들이 원룸 계약할 때마다 안 나오고 그냥 개업공개사한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맡겨놓고 그냥 개업공개사가 임차인하고 계약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일방 대리잖아. 한쪽을 대리하는 게 일방 대리라고요. 쌍방 대리는 안 되는데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일방 대리 X 이 말은 아까 금쟁이 아니다 이 말이라고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방 대리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하고 투자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현업에서는. 근데 법적으로는 투기냐 투자냐 이거는 이제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 알받게 하면 투기입니다. 개발 계획을 알고 그게 알받게 하는 건 투기고요. 근데 땅을 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개발하고 이런 거는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탈세 목적 투기 조장. 그래서 미등기 전매 1억에 샀다 그대로 1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면 그 투기 조장이에요. 왜냐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취득세는 안 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내죠. 근데 취득세는 남는 게 없어도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미등기 전매를 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A에서 C로 등기를 넘기는 게 미등기 전매잖아요. 그런 거는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9번 단체 구성은 이외이자와 235페이지 9번에 있네요. 단체를 구성하여 불공정 중개에 담합하는 행위. 이게 뭐냐면 소위 제가 제가 중개업을 할 때 친목회가 있었는데 그 친목회 회칙에는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친목회 회칙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길래 악수까지 하다가 친목회 회장한테 적발됐어요. 그 회장이 저보고 벌금 100만 원 내라더라고. 회칙 위반했다고. 그 제가 너 미친냐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니 네가 뭔데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또 회장한테 달라들었다고 정모망 이용권 3개월 이용 정지시켜버리더라고요. 매물 못 보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왕따시키면 안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왕따시키고 있어요.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거는 이런 행위를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그래요? 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회원업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업할 때 회원업소를 권리금 주고 인수해야 됩니다. 이천은 회원업소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로 신도시가 회원업소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도시 가장 심한 데가 일산, 일기 신도시들이 심합니다. 서울은 외려 별로 심하지 않아요. 회원, 비회원 왕따시키는 게.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개공 등의 검증이고 임의적 취소 자격증지도 1번부터 9번만 해당되고요. 누구든지 이거는 아파트 분유회, 그 다음에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 운영자 이런 분들은 이게
임의적 취소면 개업공개사만 임의적 취소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만 자격정지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분들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 단지 징역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대상일 뿐이에요.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용인 어딘지는 모르지만 용인에 그렇게 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분여회에서 중개업소에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를 주고 분여 회원들끼리 그 중개업소에 가보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업소만 이용해라 담합하는 거잖아요. 그 착한 게 뭐예요? 그냥 10억 매물 올려달라면 10억으로 손님한테 브리핑하고 가격 받아달라는 대로 그냥 다 군말 안 하고 해주는 게 착한 공인중개사예요. 안 착한 사람은 요거 10억에 좀 올려주세요 하니까 지금 7억도 안 하는데 10억 하면 좀 힘듭니다.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우리는 왜 안 되는데 옆에는 그 신축이라서 그렇고 이건 좀 오래돼서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대꾸 하면 그거는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이제 분여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담합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입예협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분양받아 보니까 회비 처음에 가입할 때는 3만 원 받더니만 저는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귀찮고 그래가지고 전부 분양받는 사람이 누구의 80% 이상이 젊은 분들이에요. 저같이 늙은 사람은 15% 일반 분양은 15%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특별 공급이니까 특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게 최고 많아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한 30% 이 정도 돼요. 지금 이번에 정책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당인지 모르겠는데 1억인가 얼마 빌려주고 애 한 명, 2명인가 나오면 다 탕감시키 3명인가 나오면 그냥 아예 다 탕감시켜 준대.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저출산이 심각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200년만 지나면 멸망하는 걸로 나오니까 우리나라 없어지니까 결혼 안 해도 돼. 애기만 하라고. 애만 놓으면 대출 다 해줘요. 우선공급, 아파트도 우선공급 해준대. 결혼하고 안 하고. 프랑스 같은 데 그렇게 하거든. 결혼한 거 상관없이 그냥 애 있으면 우선권을 준다고요.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어디에 있어요? 이건 지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절차인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고 나면 이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접수받고 나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민원인에게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신고센터, 그 다음에 그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때문에.
자, 24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241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이게 확인 설명 의무는 우리 책에는 지금 확인 설명 의무가 241페이지부터 있는데 책에 있는 걸 그냥 정리해 놨기 때문에 책에 딱 요 그림은 없네요. 지금 없죠. 24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뭐 표 요 정도 보시고 일단은 책에는 딱 우리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걸 종합 정리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책에 있는 걸 읽어보면 확인 설명하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다릅니다. 확인 설명하는 것과 245페이지까지는 지금 확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라고요. 확인 설명하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차이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설명은 언제 설명해야 되겠어요?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미리 계약하고 나서 설명하면 계약하고 나서 그 은행 융자 많은데요. 이미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계약금하고 다 보냈는데 이미 계약금 보냈으면 계약 취소한다 해도 안 돌려주면 콜 아프잖아요. 또 소송하고 하면 1년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계약하기 전에 이게 융자가 융자가 돼 있다. 좀 위험하다. 그럼 전세 반환, 지금 전세 사기 당하는 것도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주인이 가입하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가입 안 한 거예요. 보험료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기 당한 거예요. 시세가 2억짜리, 시세 2억짜리인데 2억 5천에 감정평가사한테 평가 해달라 해가지고 2억 2천에 전세를 놨거든요. 그럼 2억 2천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데 보험료가 들어가니까 세입자들이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기당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이 뭐냐면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은 미리 해야 돼.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설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면 됩니다. 매도인 팔 사람한테 집에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집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살 사람한테, 세입자 들어갈 사람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그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일방에게만,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은행 융자 1억 있습니다 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얼구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 잡혀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1억했지만 1억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1억 3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걸 채권 최고 금액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설명하려면 우리 뭐 공법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잖아요.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바로 행위제한이잖아요. 행위제한. 지금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바꿔가지고 용도, 지구를 지역 용적률 이런 걸 높여준대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20층, 15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 30층 이렇게 더 높게 지어야 타당성이 나오잖아요. 돈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그 돈 가지고 조합원들 비용에 충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분양가가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재건축 하는 일반 분양이 올라가서 그래요. 재건축은 일반 분양은 최대한 비싸게 하잖아요. 분양가를. 그 돈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면. 자,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줘야 되고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하려면 말로만 면적 100제곱미터다 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 자, 100제곱미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10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교부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우리 교재 541페이지, 기본서 541페이지에 보니까 서식이 4개가 있네요. 524페이지에 보니까 1의 서식이 있네요. 524에 보면 1의 서식 주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8페이지에 보니까 2의 서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있습니다. 누가 설명하느냐 하면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되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도 중개물을 할 수 있죠. 소공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적어놓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칠판에 적어놓은 거는 최대한 줄여서 딱 한눈에 보이도록 하니까 길게 서술식으로 안 적어놔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개공이 해야 되고요. 소공도 할 수는 있지만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할 수는 있다. 소공도. 만약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작성할 수는 있다. 할 의무는 없다.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소공도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설명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하거나 설명서를 작성했다면 서명 및 날인은 개공과 함께 해야 됩니다. 중개물을 소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된다고요. 서명 및 날인은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물으려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 다시 앞에 243에 있는 표가요. 칠판에 있는 표네요. 243에 있는 표. 그래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암기 프린터는 요거 5번, 6번에 있습니다. 5번, 6번 암기 프린터는 이 5번, 6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과서 243에는 표 해놓고 지금 동그라미 7번에는 오른쪽에는 X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공통적인 거 아니죠? 그럼 동그라미 7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만 하고 정보 공개할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칠판에 보시면 노란 글씨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근데 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는 해야 된다. 임대차인 경우 안 해도 된다. 다만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건 노란 글씨입니다. 암기 프린터 6번에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까?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6번. 근데 10번, 9번까지 왜 10번, 13번까지가 있는데요. 13번까지는 어디 있냐면은 244 우리 기본서 244에 보니까 양가로 5번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요거는 지금 암기 프린터 6번에 있는 거 10번부터 13번까지는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걸 종합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직 확정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냥 어쨌든 요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확정되면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본서 244페이지에 보다시피 주택임대차 중개를 한 경우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이런 걸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선순위 세입자 이거 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인 가능하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오늘 전속중개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246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인데,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시험에 매수 임차 의뢰인 하면 X입니다. 주인한테 도배가 깨끗합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도배 깨끗합니다 합니까? 물으면 주인은 개업공개사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응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불응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불응한 경우. 불응한다고 징역벌금 과태료 없다고요?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건대 시험에 설명하거나 X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임차인이 싱크대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싱크대에 물 잘 빠지는지 주인한테 좀 알아봐 주세요.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요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임차인이 계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업공개사님들이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주인은 반드시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불응해도 돼요. 나 계약 안 돼도 좋으니까 아우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분증, 이게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요거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은 손님 보고 신분증 줘보세요. 그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하고 등기필 정보 통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확인설명 아직 계약서는 아직 안 했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했죠. 확인설명서는 3부 이상 적어야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각 한 부씩까지 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왜 2부예요? 누구하고 맺는 게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둘이 맺는 게 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2부만 작성하면 된다고. 둘이 맺는 거니까. 이게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 손님들한테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개업공개사도 자기도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부 이상입니다.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둘 다 3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서 봤잖아요. 이의 서식, 이의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자, 253 계약서 작성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